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오늘은 제가 호야를 키우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야꽃이 피면 행운이 온다고 정말 귀한 꽃이라고 알고 있어서 호야는 절대 피지 않는다. 그냥 관상용, 밑에다 다른 화분을 했을 때 데코용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저희가 호야를 접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호야를 키우다 보면서 꽃이 핀대요. 친구가 호야꽃은 정말 보기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저는 교회 다녀요. 그 교회 다니시는 분 댁에 갔는데 호야가 지금 현재 저희가 거실에서 이걸 찍고 있는데 이 보통 현관문 베란다 그 통유리 있잖아요. 스킨답솥으로 뺑 도는 것만 했는데 호야가 그렇게 뺑 도는 거는 저는 처음 봤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비법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냥 분을 갈지 않고 작은 분에서 오로지 그냥 물만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댁의 조건이 뭐냐면 약간 높은 지대에서 24시간 햇볕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을 하면서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호야를 이제 정말 키우고 싶고 피우고 싶어서 제가 호야를 하나를 샀어요. 그죠? 호야를 하나 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분은 20년을 키워서 꽃을 보셨다. 어떤 분은 막 10년, 30년 이러시는 거예요. 낭패인 거예요. 꽃을 꼭 보고 싶은데. 물론 사진이나 이런 데서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제가 키운 거를 제가 꽃을 피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러던 중에 호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니까 호야가 지금은 많겠지만 호야의 원종이나 이런 것들이 70여 가지가 넘는데요. 그래서 교배를 하고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종이 만들어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그건 잘 모르는데 70여 종이 넘는다. 그래서 임페리얼 호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걸 꼭 가지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못 구하고 있고 하다가 이제 장소가 비좁고 이러면서 이제 제가 조금 지금은 호야를 조금 제가 조금 주춤한 채세예요. 제가 원래 덴드로비움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호야가 제가 한 5-6가지가 되었었죠. 지금 현재 호야 카노사, 그 다음에 호야 초콜릿인데 시집을 보냈고요. 이거보다 호야 카노사 종류인데도 잎이 더 크면서 더 하얘요. 이제 이게 카메라를 찍어서 보였을 땐 모르시는데 직접 받아보시고는 입장이 너무 예뻐요 이러면서 요 앞에 제가 호야에 대해서 막 보여드렸던 거를 시집을 보냈어요. 꼭 갖고 싶어 하셔서 저는 다니면서 또 찾지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꽃을 받고 요거는 제가 지금 3년째 키우고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제 요령을 터득한 게 뭐냐면 호야는 꽃이 피지 않는다. 어느 날 미래화훼단지 가고 저기를 가다 꽃들이 주렁주렁 신기해서 막 산 거예요. 막 사다가 그거 하고 막 하트 호야하고 꽃이 있어서 막 사서 몇 개 죽이기도 하고 언니 이거 키워보세요 하고 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총 정리를 해보면 대왕호야, 그러니까 파리시드가 파치콜라다, 켈리 컴팩다, 저기 작은니, 호야 벨라, 카노사 중에서도 여러 가지 5가지는 제가 소장을 해봤었어요. 지금 현재 이제 제가 그러면서 해본 게 보면 호야는 한 자리에 좀 있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다가 이제 항상 저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주를 많이 세우고 하는 게 다니다가 쿡쿡 집박으면 예민하대요. 그래서 이 아이를 조금 한 곳에서 키우는 것을 권장을 하고 행인 같은 거 했을 때는 특별히 떨어지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조그만한 포트에 있던 호야를 빼서 지금 여기에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지금 밝은 빛을 주어야 되고요. 한여름에 직광도 직광인데 대부분 집의 베란다나 이런 데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유리를 통한 복사연료. 뜨거워도 따뜻해도 저희가 바깥 공기를 대기의 공기를 쐬면 시원하거든요. 그러면서 식혀주고 이렇게 되는데 복사열은 어때요? 유리를 통해서 우리가 차 안의 온도와 차 밖의 온도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직광은 피해 주셔야 되지만 호야는 빛을 좋아한다. 그래서 빛을 좀 많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봄부터 가을까지는 좀 말려줘야 된다는 어느 정도 봄부터 가을까지는 약간 마른 듯하게
얘가 왁스 플랜트라는 별명도 있고요. 이 아이는 호야는 다육과에 속한다고 합니다. 잎 자체에 엄청난 많은 수분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마른 듯 하다 싶을 때 물을 주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보통 봄에도 3, 40일 간격으로 주라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에다 심었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지금 현재 저는 바크에 심어져 있고요. 저는 지금 대부분 이런 아이들을 다 수태로 바꾸고 있는 중이고요. 이 아이는 바크로 심었고요. 바크는 물을 흡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좀 수태보다 덜하지만 바크가 많은 양이었을 때 바크 자체가 물을 먹으면 나무 조각이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과습을 조금 조심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액비를 많이 처음에는 뭐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액비를 쓰고 비료를 쓴 것은 한 1년 정도도 안 되었어요. 그 옛날에는 이거 영양제래 이러면서 하나 노란 액물 액비를 갖다가 나무에 콕 꼽아주는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은 액비를 써야 된다. 액비라는 말보다 비료를 시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고요. 그래서 조금 편리한 방법은 저는 오스모코트를 가에다가 이렇게 좀 뿌려주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계절적으로 보통 이제 뭐 휴면기와 성장기가 있기 때문에 겨울 같은 때는 어느 정도 꽃이 지고 나고 이제 좀 보면은 여름에도 약간 성장을 하면서도 휴식을 하고 겨울에도 많이 조금 휴식을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조심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오스모코트 같은 경우는 그냥 주면 6개월에 한두 번 정도 주면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초보이시거나 저도 초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는 조금 더 그런 걸 해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온이나 미지근한 물, 흔히 보면은 염소물을 제거하고 주라고 하는데 일부러 저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냥 수돗물을 보통 주는 편이었고요. 그런데 저희 집이 30년 동안 노후된 그 집이고 물이 나와도 쪼로록도 아니고 쫄쫄 이렇게 정말로 이슬비 가랑비 정도의 줄기가 쪼로로록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물통을 제가 제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물통에 받아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일요일이나 이럴 때 한 번 더 물을 준다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조금 3분의 1점 주고 나면 물이 떨어져요. 베란다 청소를 하고 싶은데 물을 촥 씻어내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통에 받아서 썼던 그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아이가 길이 보통 2, 3m 정도는 자라야 꽃이 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지만 제 거도 2, 3m면은 상상을 해보세요. 네네 2, 3m면 제가 1m 65 이래 생각을 하면 저의 그냥 1m 50이라고 두고 저의 2배의 길이가 커야 된다는 거죠. 1, 2m만 자라도 그 꽃이 핀다라고 얘기했는데 보통의 호야는 그랬어요. 그러나 미래화훼단지나 이런 데를 다녀볼 때 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호야는 꽃을 한번 만들어내면 어때요? 꽃집이잖아요. 꽃집이에요. 보통의 꽃들은 꽃이 지고 나면 꽃대가 사라지지만 호야는 꽃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피고 또 피고 또 피고 처음에 저는 몰랐어요. 그걸 잘랐죠. 절대 꽃이 핀 자리는 자르시면 안 돼요. 호야는 그 자체로서 그냥 꽃집이에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꽃대라고 표현을 하면 자른다라는 개념이 있어서 제가 꽃집이라고 알집 암탉이 태어나서 알집을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거기서 알을 만들면서 이 알을 낳게 되거든요. 그래서 무정란도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이 꽃집은 자르면 안 된다. 그래서 하원에 가다 보니까 꽃이 핀 것들이 있더라. 이 아이도 핀 아이를 가져와서 제가 3년을 키웠어요. 해그린이 3년 동안 키워서 꽃을 피웠다가 아니고요. 피어있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3년을. 그래서 한 해는 피고 그 다음에는 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환경도 변했고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신경을 써서 큰 분에다가 갈아주었어요. 보통 어떤 분이 어떻느냐면 우리 아저씨가 준 후레쉬예요. 분이 요거보다 더 작은 포트에 들어있잖아요. 네, 요거보다 작은 그렇게 내면 안 되네요. 그래서 뭐 요만한 요거보다 더 작은 요만한 풀분 까만 분에 뿌림 요만한 그 풀분에
한 10cm, 7, 8cm 저는 작은 이 풀분에 위아래 7, 8cm 정도는 그 작은 분에, 그게 없네요. 그 작은 분에 요 정도 분요. 요 사이즈 지금 요 호야가 심어져 있는 요 분 정도의 뿌리만 이거보다 좀 작을 수도 있어요.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렇게 2년째 보고 물만 잘 주면 되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느 정도 수분 공급과 액비 공급만 영양 공급만 잘 되면 되니까 라고 2년을 키우다가 지금 이 풀분을 이용해서 이 풀분이 몇 cm 될까요? 보통 20cm는 돼요. 지름이. 그 분에다가 갈아준 지 지금 1년, 2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이 호야가 제법 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피워주면서 한 송이, 두 송이 피고 그러면서 없었던 이 두 개의 꽃대를 안 보이시나요? 없었던 이 두 개의 꽃대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거는 호야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운다 그런 것도 중요한데 호야가 꽃이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게 요령이다. 제가 그걸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아니 나 이거 사다가 이렇게 피웠어요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정말로 잘 피어있고 어느 정도 요새는 훌륭한 유전자 개체를 선별을 해서 그렇게 조직 배양을 하든 해서 만들어내어진 꽃을 주는 아이가 있고 길이가 크면서 계속 꽃을 달더라라는 거. 그래서 저는 그거를 했고요. 뿌리가 성장할 때는 뿌리가 충분히 보낼 때 흙이 많으면 잎과 줄기가 적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분이 너무 크면 계속 뿌리로만 가요. 근데 몇 년 뒤에 그것이 꼭 뿌리가 좋아서 잎이 어떤 성장한다라기보다 뿌리와 줄기와 꽃이 균형을 이루어서 커야 된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분을 너무 크게 하면 거기에 몇 년 동안 이 분 안에 분이 이거의 10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분이 이거의 10배라고 하면은 그 안에 뿌리를 다 채우려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해요. 나 이만큼 채워야 돼? 라고 좀 어느 정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분을 지금 이게 바크를 얼마 넣었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분을 많이 크게 하지 마시고 만일에 지금 이 분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다른 식재를 좀 더 많이 채우는 방법요. 그렇죠? 분이 이거보다 저도 여기에 대해 이거보다 좀 더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떠한 식재를 그 화분의 3분의 1쯤만 채운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서 분을 조금 적당하게 줄여주시라. 있는 분을 활용하는데 그 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차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다 밑에 스티로폼을 채운다라든가 다른 재료를 채운 다음에 이 분이 요게 우리 집이야. 30평인데 50평인데 혼자 살기엔 너무 커요. 그러면 아니야 20평이야 여기만 살면 돼 라고 분할을 해주는 그런 느낌? 네네네. 그래서 공중습도는 보통 40도에서 60도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정에서 지금 보통 70도 80%를 습도를 유지해주면 가장 좋은 게 난원의 조건이에요. 그러나 가정에서 저희가 60도 유지하기 힘들어요. 그때 보통 40에서 60을 유지하라고 그러는데 어제도 비가 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온도계가 지금 30도예요. 온도 27도 나가네요. 현재 온도계가. 그래서 30% 27도. 그러니까 가정에서 웬만하면 40%는 나가는데 건조할 때는 그게 30%도 안 되더라고요. 순간 거기에다 분무를 하면 이 온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공중습도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에 공중습도가 안 된다라고 하면 한두 번씩 스프레이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에요. 어디에서나 환기는 충분히요. 어제도 그 한 분하고 통화를 할 때 환기라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선풍기를 틀어줘라 뭘 틀어 직접적으로 꽃이나 잎에 닿으면 안 돼요. 저도 옛날에 제 영상 중에 보면 그랬어요. 3일도 수경재배를 거의 물을 퐁당 담그어 놓고
3일 동안을 여행을 다닌 거예요. 집에 와서 꺼냈어요.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말려서 그냥 물을 제거하고 그것이 공중에서 자연스럽게 말려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 그래. 선풍기로 말린 거예요. 어느 날 선풍기 차가운 바람이야. 뜨뜻한 바람으로 할래. 드라이로 말려준 적도 있어요. 선풍기로 말렸을 때도 뿌리가 다 비어들었고요. 드라이로 말렸을 때는 이 뿌리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잎들이 탔어요. 부끄럽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을 때 하고 나만의 방법이 정립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방법을 직접 해보았고요. 어제 통화를 하시다가 그거를 열어주신대요. 쉽게 말하면 문을 열어주는데 어떻게 돼요? 뭐 서큘레이터를 멀리서 쐬었다. 그런데 서큘레이터 이 창문을 열었을 때 베란다를 많이 활장해서 그 바람이 엄청 세잖아요. 때로는 세고 바람이 불 때도 세고 직접적으로 바람이 닿으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선풍기를 틀어주라고 어떻게 하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언니, 제가 호박 쪽을 쏘아요. 위에서 계속 저으면 밑이 안 타나요? 그러면 냄비 밑을 빡빡 끓으면 그것이 안 타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깊숙이 넣어서 밑을 빡빡 긁어줘야 된다. 그러면 호박 쪽에 위를 젓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저지지만, 그러니까 좀 표현이 어떨란가 뭐 간접적으로 쏘여주는 방법. 그러니까 밖에 외기의 바람을 끌어들이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공기를 바꾸어주는 개념이 있고요. 이 방 안에 있는 공기를 잠재우지 않고 흐르게 해주는 거, 흐트러주는 거. 진짜 죽 쏠 때 우리가 저어주듯이, 그러면 지금 죽을 썼는데 다른 물을 넣거나 이게 아니고, 그 공기를 저어주는 방법요? 네. 그래서, 그 공기를, 그러면 선풍기를 위에서 당구 칠 때 쓰리쿠션이라고 하나요? 벽에다 쏘여서 그것이 분산이 돼서 공기를 흐트러진다는가, 선풍기를 밑으로 누워서 밑에서 저어줘서 그 공기의 흐름을, 정체된 그 공기를 해주라는 이야기지, 바람을 직접 쏘이면, 안 돼요.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집안에서 키우는 모든 식물들은 그래요. 자연에서 크는 것들은 죽기도 하고 저희가 눈으로 안 보지만 이 아이는 내 새끼는 잘 키워야 되니까 직접적인 바람을 많이 쏘인다? 좋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잎의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순간적으로 증발시켜버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환기를 충분히 해야 곰팡이나 이런 게 안 슬고요. 어쨌든 말씀드렸지만은 왁스 플랜트다, 다육성이다 라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물은 많다. 그래서 햇볕을 좋아한다. 그래서 제가 정말 남쪽 베란다 쪽에 제가 갖다 놔봤어요. 타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꽃을 못 피워본 게 뭐냐 하면은 또 갑자기 대명석공요. 그것을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소현상. 렌즈 효과가 있는 거죠. 렌즈를 계속해서 이렇게 빛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되죠? 종이에 불이 붙어요. 그런 것처럼 유리가 있었는데 유리를 통과해서 온 직광은 정말 8월에 정말 직광은 안 좋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부산 베란다, 그것도 베란다였어요. 영하 6도까지 떨어지는 적이 없어요. 영하로 잘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부산에. 올해는 영하 6도까지 떨어졌어요. 낮 기온. 그런데 저 베란다에 두었었는데 이 아이는 살아났어요. 다른 아이들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눈으로는 팔에서 살아있지만 혹시나 감기에 걸렸지 않을까? 폐렴에 걸릴까? 그래서 활동적으로 꽃을 피우지 않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꽃을 피워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못 이겨낸 게 뭐였냐면요. 캘리 컴팩타도 이겨냈어요. 근데 호야 파리스티카 파치클라다 일명 매화호야 대왕호야라고 알려진 아이들이 걔가 적응이 돼서 한 줄기가 쫙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 호야도 너무 신기해서 막 흥분을 하면서 짧은 영상을 했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눔도 막 주선을 했었고 이거 이쁘지 않아요? 그래서 들고 왔죠. 여러분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미래화야 단지 가니까 이뻐요, 있어요. 감기면 들고 왔죠. 그래서 좀 더 수고하다 보니까 좀 넓히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보통
요즘은 많이 재배를 하지만 그래도 자연적인 걸 봤을 때는 이 아이들이 한국, 일본, 동남아, 호주 중에서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아이는 호야의 꽃말은 참 행운이 온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거를 참 여러 가지 꽃말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사랑, 독립, 고독한 사랑, 새로운 출발. 그래서 이 호야를 키울 때는 저는 그렇게 했고요. 대신에 호야 잎을 좀 하나씩 이렇게 상처나지 않게 될 수 있으면 모든 화초들을 많이 옮기지 말아라고 하죠. 그렇지만 저희가 조명 관수한다든가 할 때 움직여요.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옆에 쿡쿡 치였다든가 이래서 상처를 내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고요. 햇빛, 뭐 통풍, 수분, 기본 3대 요소 식물에 그래서 5도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아이를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노빌게 덴드로비움과 같이 취급을 하면 된다 해서 제가 이 아이를 안았었던 거예요. 요렇게 커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가 요렇게 풀분해 되어 있고 베이스 화분에 넣어서 촬영해 보려고 하니 베이스 화분이 작았고요. 지금 날씨가 좋지 않아서 햇볕이 작아서 영상이 예쁘지는 않고요. 조명을 킨다든가 이런 걸 못 하는데 남편이 조그만한 후레쉬를 하나 그래서 그냥 해봤는데 그닥 큰 뭐 효과는 없었고요. 네, 항상 햇볕이 있어서 밝은 영상을 보여드렸었는데 못 보여드렸네요. 자, 요거 한 송이 있고요. 향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꽃이 폈을 때는 거실로 제가 데리고 들어올 수밖에 없죠. 향을 맡기 위해서. 요거 하나 있고요. 요거는 아직 피지 않았고요. 그 위에 하나는 잠깐만요. 요거 지금 요거는 이렇게 피었고 보면은 요 아이는 꽃이 다 되지 않아요. 네, 이거는. 그리고 요거는 피지 않았고요. 이 아이들이 질 때쯤 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요 아이도 똑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꽃이 이렇게 싱싱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하나는 거기서 요 하나는 요 한 송이는 이렇게 잘못되어진 거예요. 떨어졌죠. 네. 그리고 요 꽃이 지면은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꽃이 지금 보면 꽃대가 자라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호야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파리시드가 파치클라다 올해 새로 두었고요. 그 아이가 잘못된 것도 촬영해서 올리고 싶었는데 아저씨와 어느 날 오니까 확 다 잘라내고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보기 싫다고 자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었어요. 잘못된 것도. 이 아이도 호야예요. 벨라가 있었는데 벨라가 죽었고요. 네, 그게 좀 예민하더라고요. 그랬고요. 이 아이도 지금 호야인데 호야 이름을 잘 몰라요. 대부분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정확한 이름 없이 그냥 뭐 미니 호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었어요. 하트 호야예요. 지금 뿌리가 이렇게 된 상태이고요. 하트 호야인데 잎이 지금 2개 남아 있어서 어떻게 되려나 하고 두고 보고 있는 거. 이거는 그냥 하트 호야예요. 그래서 잎 2개를 심어서 이거를 이게 판매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호야는 요거는 제가 조금 컸었던 걸 커서 5년 동안 키워서 그냥 오로지 마사에 심어서 오로지 물만 주었었어요. 근데 영양을 주라, 액비를 주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초점이 안 맞아요. 밑에 게 맞아서 이렇게 들어가면 돼. 그리고 이 아이는 꽃대가 있었는데 몸살을 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가 이렇게 품어지는데요. 호야의 번식 방법은 잎꽂이가 있어요. 어머야, 죄송해요. 잎을 따서 꼽아주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거를 잘라서 물꽂이 하는 방법, 삽목하는 방법. 고구마 줄기처럼 보세요. 이 마디, 요거는 다 뿌리예요, 여러분들. 이 뿌리인데 요거를 뭐 2마디든 3마디든 잘라서 고게 흙에 묻어주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보시겠어요? 잎을 따서 제가 그냥 이게 흙에 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물꽂이인데 보시겠어요? 이게 1년인가 되었어요. 네. 아까 하트오야가 잘못된 거.
그래서 1년인가 되어서 요거를 다시 계속 물꽂이를 하셔도 되고요. 보세요. 예. 저 하이드로볼 사용 잘 하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그렇게 해 놓은 거예요. 엄마야. 요렇게까지 내렸어요. 뿌리가. 엄마야 다 흐트러졌어요. 요렇게 해서 잎꽂이를 해서 잎꽂이를 물꽂이 하는 방법이 있고 삽목하는 방법이 있고 흙에다 심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줄기를 잘라서 요렇게 청태 많이 꼈죠. 요렇게 물꽂이를 하는 방법이 있고 흙에다가 삽목하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휘무지라고 해서 이 아이가 제가 5년 키웠었던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보면은 휘무지를 해서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줄기가 땅에 수없이 박혀 있어요.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흙에다 묻어준 거죠. 그냥 이 뿌리를 보세요. 이것만 해도 2줄기예요. 여기 1줄기 있어요. 그러니까 10줄기 이상이 다 흙에 묻혀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가 요게 10줄기 정도. 그러니까 한 줄기가 삐쭉 올라오는 게 싫어서 지금 어때요? 삼각형이 가장 안정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았고 한두 줄기를 이렇게 올라온 거는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와인은 꽃이 있었던 아이가 올라와서 보통 한 줄기에서 보세요. 하나, 죄송합니다. 한 줄기, 2줄기, 3, 4줄기가 이렇게 올라와졌고요. 밑에 이 와인은 어때요? 다 이거도 보세요. 이거도 다 땅에 묻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줄기 자체를 그냥 또로록 말아서 흙에 심어버려요. 네. 흙을 묻어주면 고구마 줄기나 이런 아이들이 땅에서 계속 번지면서 이렇게 쑥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도 지금 천정에 지금 낡은 집이라서 페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매일 이 아이를 손으로 닦아주면 매일이라기보다는 자주 이렇게 잎을 닦아주고 잎 샤워를 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닦아주면서 깍지가 있는가 이런 벌레가 있는가 확인을 해주시면 참 좋을 거라고 합니다. 네, 이 아이는 캘리컴팩타라고 일명 로프호야 앵라니 호야라고 하는 부사는 이게 꽃잎이에요. 꽃잎 절대 자르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꽃을 이게 지금 보면 나무 나이테처럼 한 번 피고 2번 피고 이게 이 연수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꽃을 만들어서 피우거든요. 네, 요거 큰 거는 네 조금 가격이 했었어요. 요거는 지금 45,000원이니까 5만원, 39,000원, 22,000원 막 이렇게 했었어요. 네. 이상 횡설수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영상이 길다 보니 보시는 우리 찐구독자님들 아가님들 그래요. 그 긴 영상을 좋아요 한번 누르시고 보시고 또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유료나눔 할 때 주문도 못 하셔서 저한테 전화번호 아니라고 너무 힘들었었다. 다른 유튜버들에게 물어봐도 안 가르쳐 주더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네, 수국새송이에요. 오늘 좀 길었어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키운 방법들 막 여기저기 들고 다니고 치고 그런